네, 오늘은 코스피 쪽에 더 선전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시장 흐름이 잘 반영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9시 개장 직후부터 현 구간까지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개장 직후부터 삼성전자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를 포함해서 방산 쪽에서는 또 신고가를 넘어서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시프트업이 중국의 니케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그 모멘텀으로 오늘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그룹주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텔미는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레이저 장비 얘기가 있길래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메모리 업계의 얘기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업계의 천조분의 1초인 펜토초 레이저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메모리 웨이퍼 절단의 펜토초 레이저 장비 도입을 시작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지난해 TSMC가 시스템 반도체용 웨이퍼 절단에 도입을 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는데 최근에 이 메모리 업계까지 그 수요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 HBM 등 차세대 메모리용 웨이퍼 두께가 이제 점점 얇아지면서 펜토초 수준의 고정밀, 고출력 레이저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이크론 쪽에서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 반도체 공장의 펜토초 풀컷 레이저 장비 반입을 시작을 했고요.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한 번에 잘라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마이크론이 대만의 HBM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HBM용 웨이퍼 절단용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웨이퍼를 절단했는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루빙이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웨이퍼를 절단할 때 경로를 이렇게 미리 그려서 그 경로에 따라서 웨이퍼를 절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 펜토초 수준의 풀컷 절단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미리 경로를 그리지 않고 한 번에 웨이퍼를 잘라내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향후 웨이퍼 물량 확대에 따라 장비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니까 이쪽에 기술력 있는 레이저 장비 기업을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현재 웨이퍼 절단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는 일본 디스코고요.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로 제가 이제 추려봤었을 때는 이오테크닉스, 필옵틱스, 미래컴퍼니, AP시스템,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단 지난주부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오테크닉스가 오늘은 7% 가까이 오르며 오후장에서도 14만 4,800원의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텔미입니다. 디스플레이 쪽 얘기인데요.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특허 분쟁 결과가 곧 발표가 될 예정이네요. 디스플레이 산업 센티멘트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가 지금 특허 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짧게 요약을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기네들 OLED 패널 특허를 침해한 BOE 제품이 미국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다. 이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 BOE를 조사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1차에서 삼성 너네 측 주장 인정해. 하지만 미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BOE의 패널 수입이나 판매는 금지하지 않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19일에 미하원 중국 공산당 선정위원회가 BOE의 패널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만약에 이 서한이 영향을 미치면 최종 결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BOE 패널의 미국 수입 그리고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BOE의 패널이 미국 시장에서 금지가 되면 애플과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더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상승하게 되고 기술적인 우위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애플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해서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딱 두 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 리포트를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오늘 뭐 주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 넘게 오르며 31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시프트업 얘기입니다. 4월에서 5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니케 중국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사전 예약자 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에셋증권의 이미석 애널리스트도 강력한 단기 모멘텀이 예상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지금 텐센트의 니케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지금 니케 일간 사전 예약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누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사전 예약 목표치 8만 명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내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오후 1시 40분쯤에 확인을 한 겁니다. 빌리빌리라고 해서 중국 동영상 사이트인데 여기 사전 예약에서 탑4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마케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잘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2시 15분인데요. 지금 빌리빌리 사전 예약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지금 그만큼 니케가 기대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텐센트가 돈을 쓰면서 마케팅에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2025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5월 15일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이 2분기에 중국에서 출시가 될 니케로 인해서 좀 강력한 모멘텀을 착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오늘 주가도 뭐 오전장에서부터 오후장까지 상당히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 흐름 그려지고 있죠. 오후장에서 더 힘을 내줬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대 오름세 유지를 하면서 주가는 6만 원을 다시 터치하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엠뱅골드 최현도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투자 뉴스들 중에서 뭘 집중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5% 올라가고 있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급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있을 엔비디아 GTC,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서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올라서기 시작하면, 국내 기업 중에서도 따라 올라갈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GTC에서 나올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한 블랙웰에 있어서 뭐 생산 계획이라든가 생산 일정, 이런 것들이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죠. 아마 그런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HBM 지임 여부. 지난주에도 이제 이 엔비디아 관계자가 이 삼성의 천안 공장 와서 펄테스트를 또 참관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야말로 정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삼성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그러니까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도요. 1분기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진입이 나온다면 물량은 많지 않겠지만 결국 이 엔비디아에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 ASIC 반도체의 어떤 본격 쪽에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CES에서 젠슨간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이 의료 AI 쪽에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AI 덕분에 세포의 언어를 이해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료 AI 발전을 또 예고했었고 이 로봇 플랫폼까지 공개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로봇과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또 플랫폼 출시까지 예고했던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일들이 진행될 텐데 지금 우리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엔비디아 GTC에서 나올 기술들, 그 다음에 또 젠슨왕의 발언들로 인해서 아마 주가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20일 날 양자 퀀텀 대회가 있고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젠슨항이 좀 약간은 부정적으로 말했던 부분 때문에 주가 감당이 나왔었지만은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바로 내일 모레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살짝 강해질 걸로 보이지고 있죠. 또 그 다음날 21일 마이크론 실적까지 있어갖고 이번 주는 이 기술주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보복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이제 살짝 좀 비껴가준다면은 아마 기술주 쪽에서는 올라갈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내용들 체크하고 관련 종목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이 국내 기업 중에서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고 체크해 보시면은 정말 싸게 사서 올라갈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우량주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봤을 때 GTC 모멘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섹터를 세분화하며 뭐 반도체, 양자 컴퓨터, 유리기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일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는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리기판 쪽에서 이미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가가 13만 3,900원인데 SK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그래서 아마 유리기판 쪽에서는 상용화가 가장 빠를 거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최초가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또 좀 받을까 못 받을까 뭐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미 SKC 같은 경우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또 1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수령했거든요. 그래서 26년부터 양산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서 양산은 가장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 계획 일정이 있는 SKC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 보여지는 건데 이 유리기판이 지지난주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TSMC에 이 코스 L 라인을 좀 확대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건데 이 코스 L 라인에서 유리기판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엔비디아가 이 블랙을 생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발열이라든가 어떤 그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이런 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TSMC에 이 유리기판 라인을 확대달라 요청을 했고 TSMC에서는 선결제를 요청을 해서 승낙을 하면은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런 내용들도 아마 엔비디아 GTC를 통해서 나올 것 같고요. 지난번 CES에서는 이제 이 SK 채택 회장이 엔비디아 부스를 다녀온 다음에 유리기판 판매 완료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에 판매한 듯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KC의 김성진 그 앱솔릭스 CTO가 예약 판매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에서 유리기판 나온다라면은 그거는 거의 뭐 99% SKC 유리기판을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GTC에서 유리기판 얘기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SKC가 가장 수혜 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SKC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SKC 18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쪽에서 탑픽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이 있으시죠? 네, 무료 방송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도 클로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클로버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리해서 올라서고 있는데 결국 엔비디아 GTC에서도 젠슨항의 휴머노이드 로봇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클로버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신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HBM 그 엔비디아 시장에 진입했을 때 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유전략 말씀드리면서 결국 엔비디아 GTC를 통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또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는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